1997년 1월 31일 인천광역시 마전동에서 태어난 오미연은 한국 예술계와 사회에 깊은 발자취를 남긴 젊은 작가입니다. 28세의 그녀는 재능 있는 예술가이자 여성인권 운동가이며 감성적인 그림과 강렬한 연설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영감을 주는 연설가입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전시와 눈부신 사회운동의 화려함 뒤에는 깊은 슬픔과 혹독한 시련으로 가득 찬 눈물겨운 여정이 있었습니다. 인천의 서민 동네에서 자란 그녀는 사회적 장벽을 극복하고 열정을 추구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형성한 상실과 고통도 겪었습니다. 이 글은 미연의 가장 큰 슬픔, 그녀의 커리어에서의 부침, 그녀의 성취,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함께한 사랑과 결혼 생활, 비극적인 최후, 어머니가 겪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한국 예술계의 밝은 별이었던 그녀의 슬픈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미연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2019년 겨우 22살이었던 절친 박수진을 교통사고로 잃은 것이었습니다. 수진은 미연에게 친구일 뿐만 아니라 동반자이자 영감의 원천이며 영적 자매와도 같았습니다. 두 소녀는 인천의 고등학교 시절 만났고 그곳에서 그림에 대한 열정과 사회적 편견에서 자유로운 미래에 대한 큰 꿈을 공유했습니다. 긍정적인 성격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진 수지는 미연이 예술을 추구하도록 격려했고 가족들의 반대와 불안정한 길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작은 미술 전시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트럭에 치여 사망한 수진의 죽음은 미연을 우울증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관 옆에 조용히 서서 항상 자신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던 친구가 영원히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별빛 아래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의 미완성 그림을 영원한 우정의 약속으로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미연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상실은 미연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미연은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수진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 밤을 새워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붓을 긋는 행위 하나하나가 친구와 소통하는 방법이었지만 수진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고통스러운 기억이기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슬픔은 개인적인 상실감일 뿐만 아니라 그날 밤 수진이 집으로 걸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죄책감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는 자책하며 친구와 가족을 만나지 않고 폭풍과 인적 없는 거리를 그리는 어두운 그림에만 몰두했습니다. 수진을 잃은 고통은 미연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되었고 그녀의 예술 세계와 삶에 대한 관점 모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미연의 여정은 영감을 주는 여정이었지만 어려움과 좌절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마전동의 노동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술이 실용적인 직업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장 노동자였던 아버지는 그녀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경제학이나 의학을 공부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도움으로 미연은 그림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던 틈틈이 모아둔 돈으로 물감과 붓을 사며 독학으로 그림을 익혔습니다. 2015년 그녀는 한국 최고의 명문 예술학교 중 하나인 홍익대학교의 장학금을 받고 인천 해안에 부서지는 파도를 묘사한 추상화, 바다의 속삭임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강렬한 감정과 능숙한 기법의 조화로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연은 졸업 후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며 서울과 인천에서 소규모 전시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큰 성공은 2018년 첫 개인전 달빛의 꿈, 이 미술 평론가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찾아왔습니다. 한복과 전원 풍경 등 한국 전통 문화의 요소를 담고 추상적인 양식을 특징으로 하는 그녀의 그림은 독창성과 깊은 감성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 저명한 평론가는 미연의 그림을 색채로 그린 시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고통스럽다라고 평했습니다. 이 전시는 그녀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유명 갤러리와 계약을 맺게 되었고, 일본과 프랑스에서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의 작품 활동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수진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거의 1년 동안 그림 그리는 것을 거의 포기할 뻔했고 모든 붓질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의 그림은 이전 작품들의 밝음과는 거리가 먼 어두운 색조를 띄었습니다. 2020년 빛 아래의 어둠이라는 제목의 전시는 상상력이 부족하고 감정적으로 너무 무겁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 기사는 오미연은 자신의 슬픔에 갇힌 것 같다라고 썼고, 이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기사를 읽고 작업실에 혼자 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그림이 세상에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늘 믿어왔던 수진을 배신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실패는 2021년 미연이 모든 저축을 투자하여 인천의 빈민 아동들을 위한 무료 창작 공간을 조성하는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에 투자했을 때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지만 후원자들의 재정 지원 부족과 토지 관련 법적 문제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녀는 막대한 빚에 시달렸고 한때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지칠 때까지 일했고 어느 날은 작업실에서 울면서 수진이 꿈꾸던 더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 슬펐습니다. 미연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림 그리기를 계속했고 2023년에는 고통과 희망이 어우러진 새로운 그림들을 선보이는 폭풍 후 이후의 빛이라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하고 많은 그림이 곡에 팔리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수진의 추억을 바탕으로 한 작품 중 하나인 별빛 아래의 재회는 파리의 한 수집객에 판매되었습니다. 이 성공은 그녀가 빚을 갚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그림이 치유의 여정의 한 걸음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예술이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오미연의 이러한 성취는 예술을 치유와 영감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녀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녀는 성불평등, 여성에 대한 사회적 압력, 빈곤층의 어려움과 같은 주제를 자주 다룹니다.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업적 중 하나는 2024년 서울에서 열린 여성인권국제회의에 연사로 초대받아 인천에서의 힘겨운 시절부터 유명 화가가 되기까지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진심 어린 감정이 담긴 그녀의 연설은 많은 청중을 눈물짓게 했고 연설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미연은 또한 젊은 세대, 특히 소외된 환경의 어린 소녀들에게 영감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그녀는 초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인천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은 후 그녀는 프로그램을 부활시켜 아이들이 예술을 탐구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수업을 방문하고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사회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꿈을 좇도록 격려합니다. 한 학생은 미연이에게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연에게 이 말은 자신이 받은 가장 큰 보상입니다. 또한 미연은 항상 예술을 통해 수진이의 추억을 간직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2023년 수진의 이름으로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는 여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기금을 설립했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이미 2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미연은 앞으로도 기금이 계속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을 볼 때마다 수진이가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상보다도 이 성취가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을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미연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2019년 서울의 한 미술 전시회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민호를 만났습니다. 지성과 사회 정의에 대한 열정을 지닌 민호는 미연의 마음을 금세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고 2021년 인천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소규모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초기 몇 달 동안의 두 사람의 관계는 미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는데 특히 수진을 잃은 슬픔에 시달리던 미연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민호는 작업실에서 미연과 자주 함께하며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창작 활동을 이어가도록 격려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예술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태풍 후의 빛 전시를 열도록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연과 민호의 결혼 생활은 곧 시련에 직면합니다. 탐사 보도 기자로 활동하는 민호는 종종 멀리 떨어진 곳으로 때로는 몇 달씩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거리는 미연에게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데 특히 우울증과 싸우는 미연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민호에게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걸어 그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일본에서 일하느라 바로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미연은 이런 순간들을 마주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 과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슬픔은 서로 사랑하지만 진정한 가정을 꾸릴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민호가 탐사보도 관련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경색됩니다. 그는 정치적 반대 세력의 위협을 받았고 이러한 압박감으로 인해 미연과 멀어지게 됩니다. 미연은 그의 곁에 있으려 했지만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2024년 말 결별을 결심합니다. 평생의 동반자가 될 민호를 기대했던 미연에게는 충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미연은 이별이 수진을 잃은 것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았지만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은 또 다른 아픔이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민호와 연락을 주.